오늘의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중동 쇼크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트럼프발 악재입니다.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문맥을 들어보면 네네.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자, 트럼프가 뭐 가자 주민을 이주시키겠다는 얘기는 이미 몇 주 전에 했었죠. 예, 그거 가지고도 벌써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 이집트도 반대하고 요르단도 반대한다. 자, 그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예, 테이크 오버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자를 미국이 테이크 오버하겠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뭐 가져가겠다 아니면 뭐 좀 일단 관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아마 트럼프로서 뭐 본인이 또 설명을 했지만 예, 가자 지구가 워낙 지금 뭐 계속해서 전쟁 상황에서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지금 왜냐하면 불발탄도 많이 있고 뭐 지뢰도 많이 있고 예. 뭐 이것을 다 해체를 하려면 민간인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 아.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민간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70% 정도의 가자지구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뭐 수도 시설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지금. 네. 그렇다면 이 뭐 180만에서 200만 되는 인구가 예, 거기서 지금 뭐 아직 겨울도 안 끝났고요. 예, 계속 있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재건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일단 미국이 들어가서 정리를 다 하겠다 깨끗하게. 예. 그거는 이제 해석이죠.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가장 중요한 영토인데 예.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서 일단 뭐 관할하겠다. 그것도 언제까지 관할하고 언제 뭐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고요.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면 앞으로 그럼 팔레스타인 국민들, 주민들, 뭐 민족을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임시 방편으로 한 얘기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아이디어인지 좀 상당히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었던 게요. 만약에요. 제가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반들 중에 하나라면 네. 휴전을 해줄 때 네. 이게 국제적인 압박도 많았었잖아요. 네. 경제 불안 요소고 뭐하니 빨리 미국, 이스라엘 해결해라, 휴전해라.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카드를 들고 있을 때 네. 휴전해줄 테니 인질 석방이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해복구 사업 어떻게 해줄 건데. 그렇죠. 이게 니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국가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네. 그때 좀 뭔가 협상 카드를 들이밀지 않은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건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재건 문제는 재건 비용 자체가 또 들죠. 예. 재건 비용은 지금 사우디나 네.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이런 국가들이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런 국가들이 이 자금을 대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재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가자 지구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자 주민을 다시 이주 갔던 주변국으로 갔던 가자 주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만 해도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무마를 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를 전혀 이제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떠나라. 네.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가라.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들, 더군다나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도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무부에서도 지금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축출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수습을 했군요. 예, 수습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떠났다가 재건이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발언 이거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뭐예요? 나타나올 총리는 기분 좋죠. 기분 좋아하는군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문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나서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나타냐후로서는 지금 네.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면 지금 구급파들이 사실
가자 지구를 정착촌을 더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가자 주민들이 일단 나가고 나면 미국이 뭐 테이크 오버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이스라엘한테 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냐와 같이 연정을 하고 있는 구구파들은 지금 아주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받았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하나의 사우디를 위해서 지금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우디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2020년에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잖아요. 예. 자, 그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냐 엄청난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할 수 있었던 명분은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합병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았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과 우리가 관계 정상화를 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네. 아랍에미레이트로서 야 예. 우리가 안 했으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안 했으면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한지구 30에서 40% 협박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막느라고 그랬어. 네.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아.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요. 예.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최소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언제까지 세워주겠다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는 것은 사우디 내 국민들한테도 반대가 심할 것이고 예. 아랍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엄청난 비판에 그렇겠죠. 직면하겠죠. 예. 근데 보시면 자 가자 주민을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가설입니다. 네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충분히 그럴듯한 가설이긴 하네요,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확인했고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내부에서의 상황도 이제 여쭤봤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요르단과 이집트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두 국가가 수용할까요? 이미 뭐 2주 전부터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어렵다. 왜냐하면 뭐 이집트 같은 경우 자국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 넘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 상황에서 뭐 최소 100만 이상을 절반 정도라면 100만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국민들을 어디다 재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네. 갑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카이로 뭐 시내에다가 그 사람들을 뭐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건설할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예.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도 이미 요르단 인구의 50%가 이상이 자기 부모님들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는다는 것은 요르단 국가의 안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국가는 상당히 지금 반대 입장을 손절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아마 압달라 2세 요르단 국왕이 백악관을 또 방문을 해요. 예.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외교적인 압박을 하겠죠. 음.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있긴 합니다. 예. 이집트와 요르단은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해오고 있잖아요. 예. 경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경제 지원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네. 요르단 서한지구 그거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약간 동문서답이지만 굉장히 서늘한 얘기. 이스라엘의 영토가 매우 작다. 야, 이거는 요르단 국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 받아라. 이런 카드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일기에도 트럼프 일기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위한 중동 평화안을 만들어내고 그만뒀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딜 오브 센츄리라고 그러죠. 세계의 합의, 뭐 세계의 딜이라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합의 안에도 보시면 요르단강 서한 지구의 한 30%는 이스라엘 합병한다고 돼 있어요. 트럼프 일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만 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국가 건설을 약속했을 때만 예.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는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서한 지구의 몇 %를 이스라엘이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그러면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설 자리가 없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원했던 두 국가 해법안 즉 이스라엘 국가 하나 그다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두 개의 국가를 세워서 공존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해결책 예. 이것은 사실 어려워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던졌는데 이게 네타냐후에 미친 영향이 궁금해요. 네. 제가 이스라엘 관련한 여러 설문조사 모니터했었을 때는 일단 인질 석방 다 되고 그리고 전쟁 끝나면 너 네타냐후 한번 보자. 우리 선거로 너 단죄하고 너 수사도 받아야 돼. 이런 여론도 꽤 있었는데 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네타냐후에 힘을 실어준 건가요? 엄청나게 실어졌죠. 어. 엄청나게 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가설을 얘기했고 사우디가 관련해서 가설 하나 얘기했고요. 예. 또 하나의 가설은 지금 하마스와 2단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 1단계 협상에서 42일 동안 33명을 풀어내는 게 휴전 1단계고요. 예.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2단계 협상을 해야 되는데 2단계 협상에서 남아 있는 인질들을 석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2단계 협상의 조건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면 나타냐후 총리와 연정을 하고 있는 구구파 정당 하나가 탈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구구파가 탈연정을 하면 연립정부에서 나가면 예. 연정이 무너집니다. 예. 연정이 무너지면 총선으로 가죠. 그렇죠. 그럼 네타냐후 총리직이 잃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폭탄을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가자 지구 주민들을 다 옆으로 이주시키겠다. 예. 그리고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봐라. 전쟁을 끝내고 일단 인질부터 다 풀고 나도 야 미국이 가자 지구를 가져가고 가자 주민들도 요르단과 이집트로 다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전쟁을 끝내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구구파 정당을 설득할 수가 있죠. 네. 그럼 2단계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연정 붕괴 없이. 그렇네요. 예, 그런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또 있지 않냐? 이게 가설 2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타냐후에게 훨씬 더 힘이 실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작 휴전 협상 이후 총참모장, 네.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자 지구를 지휘했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뭔가 내부에 분란이 더 일어나는 건지. 내부 비판은 여전하죠. 예. 왜냐하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전례 없는 그 비극이었고 예. 이스라엘이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주일 상간에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군 참모총장이 최근에 사임했고 그 전에 남부사령관, 그다음에 군정보 또 사령관 한 3명 정도가 사임을 했고 그 전에도 더 많은 군인들이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나타냐후 총리죠. 예.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내가 10월 7일에 그 재앙을 막지 못했다. 예. 군인으로서 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예. 더 이상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빨리 안 했냐? 일단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수습을 하고 해야 되니. 수습을 해야 되니까 수습 때문에 내가 미룬 거다. 네. 내가 계속 남아있을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이죠. 왜 나타냐고 너는 사임을 안 하냐? 그렇네요. 네. 최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혀 지금 하마스의 공격 의도라든지 전혀 방어를 못했는데 예. 본인은 지금 떳떳하게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백악관 가서 보여준 이 여러 가지 쇼 때문에 네.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아. 예.
여론조사 결과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리스크는 슬슬 이제 제거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휴전으로 이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면 다시 무력 충돌이라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일단 좀 많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전쟁을 먼저 도발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가자 지구를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예. 자 하마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음. 하마스는 지금 계속해서 2단계 협상을 해야 돼요. 예. 협상을 하는데 하마스의 반응도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음.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지금 뭐 인질 석방 안 하면 우리는 더 아주 바이올런트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예. 우리가 뭐 공격을 더 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하마스로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인질 석방, 휴전 협상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왜? 지금 하마스에 대해서 당근책을 줘도 할까 말까 한데 그렇죠. 지금 뭐 가자 지구를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미국이 가져가고 주민들은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왜 남아있는 인질을 계속 석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협상 정책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네.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지금 또 이번 주에 풀어내야 될 인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전에 같은 그런 아주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질 또 한 10명이나 뭐 3명이나 5명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모른다는 거죠. 예. 네, 상당히 지금 그래서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완벽하게 리스크들이 다 제거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네. 전 그냥 궁금해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또 네타냐후하고는 무슨 깜보가 됐는지 이렇게 챙기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건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죠?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이 전쟁 기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줬죠. 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더하다고 할 수 있죠. 일기에서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줬고 그렇죠.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예. 정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 시리아로부터 뺏은 골란 고원의 주권을 인정해줬어요. 예. 그래서 국제법상 원래 이스라엘 영토가 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영토라고 인정을 해주는 예. 아주 뭐 파격적인 그런 것도 해줬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상당히 미국 측에 요청을 했었고 그걸 네. 또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네. 암살 작전도 수행을 했었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했다. 네, 본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트럼프는 특히 이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왜 나타냐고 이렇게 친하냐?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나타냐고 가문하고 잘 아는 가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쿠시너가 원래 또 유대인이고, 예. 예. 그다음 나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가끔씩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집에서 숙식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 그래서 두 가문이 잘 아는 가문이에요. 일단 아는 가문이고, 그건 개인적인 친분이고요. 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거 캠페인 중에 유대인들의 자본 선거 캠페인 돈 많이 받았죠. 미국의 가장 그 유명한 뭐 멀티 빌리어네르라고 할 수 있는 셸리 이들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사람 카지노 갑부죠. 예.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트럼프를 계속 지지해 왔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기독교 에반젤리칼 즉 복음주의자들의 상당히 또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트럼프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뭐 불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친분까지 더 더해지다 보니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보였던 수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 같은 생각도 진짜 드네요. 자, 그러면 좀 이제 지역을 넓혀서 사우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은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와도 이제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듯해 보여요. 네. 그런 제스처를 또 이란하고 척질려는 것 같아 보여서 더더욱 저도 그런 확신이 드는데, 이번에 여러 발언들 하면서 사우디와 관련된 뭐 발언이나 어떤 의미 있는 행보 있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뭐 가자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을 보시면 무조건 사우디랑은 딜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란을 외교적으로 좀 고립시키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해야 또 본인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실제로 노벨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과연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겠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우디 외무부에서는 야, 우리 팔레스타인 문제,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어렵다.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요구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고 본인은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추구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풀면서 도대체 사우디를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시키겠다는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네. 사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협정일 텐데, 네. 이 아브라함 협정은 유대, 기독교, 이슬람 다 같은 조상이지 않냐, 아브라함의 조상 아니냐, 네, 네, 그렇죠. 다 잘 지내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 이제 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오바마 때부터라고 기억하는데, 저는 네, 네. 오바마는 그때는 이란 너도 들어와라. 다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가 트럼프 1기 때는 이란을 뺀 나머지끼리 잘 지내자. 네. 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차이가 크죠. 이란을 빼고 뺀 것과 안 뺀 건 차이가 크죠. 예. 이란을 같이 포함된다면 진정한 중동의 평화가 올 수 있지만 예. 이란을 빼고 나서 이제 순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 간의 어떤 이런 관계는 결국 이란을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트럼프는 1기 때 2018년에 본인이 직접 그 오바마가 맺어놓은 이란 핵협정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란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 이란 핵 합의를 해야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하면 아브라함 협정을 더 확대해서 우리는 이란까지 포함시키고 싶다. 아, 이번에는 예, 포함시키고 싶다. 희망 사항을 얘기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이란과의 핵협정이 돼야 됩니다. 네. 핵협정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엊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 제재, 최대 압박을 다시 하겠다. 복원한다고 예.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행히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문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핵협상을 원한다. 예. 얘기를 했고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향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 노벨 평화상 수상, 이걸 하려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가시적인 상징적인 성과로 아브라함 협정을 잘 완성하고 거기다 이란까지 포함시키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네네. 가능해 보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죠.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현재는 지금 다 어렵죠. 이란도 어렵고 사우디도 어렵죠.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금 이렇게 가자지구를 저렇게 폭탄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예. 어떻게 가자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사우디와 관계 정상을 할 수 있으며 예. 이란 핵 문제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협상이 시작해야 되고 과연 그럼 협상이 잘 될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핵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이란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이 만들어놓은 대리 조직 지원 중단 예. 이런 것까지 다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처럼 안 되고 또 아브라함 협정이 이란까지 포함돼서 전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간의 분란 이런 것도 고조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핵협정이 잘 안 되면 전체적으로 중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사실 중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정 타결이거든요. 이게 핵협상이 안 되면 사실 이란은 지금 핵문턱 국가이고 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그 외교적인 해결이 안 되면 남은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결국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 그러면 이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주변 걸프 국가들도 힘들 것이다. 네. 걸프 국가의 정유 시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란 핵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빨리 잘 풀려야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젠 좀 시야를 더 넓혀가지고요. 중동에 대한 미국 얘기가 아니라 여타 국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중동에서 항상 중요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던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 2기에 트럼프가 중동 지역에서 전개하려는 여러 판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노발대발하고 있겠죠. 경로하겠죠. 저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 기조는 네. 친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력 지지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반이스라엘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저렇게 찢어 놓겠다고 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좋아할 리 만무하고요. 예. 더 흥미로운 것은 에르도안이 지금 시리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리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지금 시리아에 지금 대통령이 됐죠. 아흐마드 샤라, 예. HTS 수장. 시리아에 투르키예군을 주둔시키겠다. 그다음에 시리아의 방공망을 우리가 어쨌든 해보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시리아를 위성 국가로 만들겠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리아를 놓고 지금 이란도 개입하고 있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이스라엘도 개입하고 있고 미국도 앞으로 뭐 미국은 또 철수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잘못하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 이야, 이건 크네요. 예, 이미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이쪽에 시리아 내 영토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튀르키예 군이 거기 다시 주변에 주둔이 된다.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죠. 네. 오히려 이 가자지구 지금 사태가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요즘 중국이 점점 중동에 뭔가 자기 입김을 점점 늘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본인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겠죠. 예.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큰 파이, 네. 편이 많은 쪽, 아랍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하는 정책에 당연히 뭐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랍권의 민심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기본적인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 이란과 사우디 간의 7년간 외교 관계 단절시킨 것을 복구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중국 중재로 예. 외교 관계가 회복이 됐죠. 예. 그거 말고는 중국이 사실상 최근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외교적 성과를 보여준 것은 그리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뭐랄까요 교역의 단절이나 봉쇄로 인해서 어려워짐이 우려되는 네.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네. 그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단절을 복원했던 그런 큰 딜을 네. 본인이 나서서 네. 튀르키예 와라 뭐 와라 해서 뭔가 그런 걸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게 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없어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이제 무기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1대1로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이 중동의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석유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자신들의 에너지 패권, 사실 미국이 1등 산유국이고 셰일과 관련된 기반도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잠깐 뒤로 하고 석유 패권을 계속 더 가져가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동이 불안한 게 미국에게 유리했었어요. 역대적으로 아니면 네. 중동이 좀 평화로웠던 게 미국에 역대적으로 유리했습니까? 아, 중동이 평화로워야 되겠죠. 그래요. 중동이 안 좋으면 유가가 올라갈 것이고 불안한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미국 내 셰일가스 산업을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미국 석유를 팔아서 예. 우리 부를 축적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나온 얘기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 생산 설비가 그렇게 안 된다. 트럼프가 원하는 캐파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지금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정책이 지금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셰일가스 업체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려면 그럼 또 생산 설비를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우리 생산 못한다 그만큼 예. 왜 본인은 생산해봤자 유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떨어지면 산유국으로서는 지금 준비 중인 모든 그 비전 2030, 비전 2050 이거 추진해갈 동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유가가 최소 95불이나 100불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산유국으로서도 원유 증산할 가능성이 없죠. 예. 자 그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투자하는 쪽에 여러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갑론을박하는 그런데 보면 음모론으로 이런 게 많이 돌아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셰일 혁명과 관련된 거 다시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예전 수치이긴 하나 2015년 전후로 해서 셰일이라는 게 국제 유가가 75불 이상이었을 때만 경제성이 있고 그 언더면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중동의 분란을 조장해서 유가를 올려놓은 게 미국의 정유 시설에 유리하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셰일가스 유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뭐 사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폭탄을 던져서 네.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유가를 올리겠다.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이제 중단기적인 이슈를 여쭤봤다면 장기적인 걸 네. 여쭤볼게요.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공부해 보면 이거 국가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인구 감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이 장기적으로는요. 네. 그냥 가자지구의 미군들 또는 가자지구가 미국의 령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자신들에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죠. 어느 정도예요? 인구 문제가 뭐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아기를 많이 놓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낫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 내에 벌써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아랍 사람들이 한 180만 있죠. 180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아랍 사람들이 180만 예. 명.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에 한 250만 정도. 네.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200만이잖아요. 야. 그러면 벌써 450만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내 아랍 사람들도 한 150만 되잖아요. 600만이 넘잖아요. 예. 그럼 이스라엘 인구 전체가 지금 한 뭐 1000만 된다고 900만에서 1000만 되거든요. 예. 거의 쌤쌤이에요. 그렇네요.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팔살 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예. 자,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인 산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아이를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아기를 많이 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렇게 나가서 못 돌아온다면 이스라엘로서는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네. 정말 그 중동의 앞날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시나리오도 괜찮습니다. 네. 이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완벽하게 안착되려면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두 개 축은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하고 이란 문제. 예. 요게 두 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보다는 이란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이란 문제가. 예, 이란 문제는 이란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이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란은 무조건 지금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뭐 환율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 테헤란의 정전이 두세 번 하루에. 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절박해요. 예. 예, 절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과 핵 협정을 체결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야 예. 그래야 이란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부터 트럼프가 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사우디와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제가 가진 음모론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걸 들어보시고 네. 이건 헛소리입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돼요. 트럼프라는 어떤 이 대통령의 기질을 그동안 쭉 봐왔더니 네. 처음에 굉장히 강공을 던지더라고요. 네. 이번에 테이크오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딱 던진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대신 하면서 꼭 그다음 요구하는 게 돈이었어요. 결국 네. 보니까 네. 네. 관세 부과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더니 대신 그럼 곡물 사주면 내가 안 할게라든가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가자지구 전후 피해복구 사업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돈이. 네. 그런데 미국도 살림이 빡빡한 상황에서 그거 온전히 자기가 부담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십시일반 돈 더 거두게 만들려면 너희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어디에다가 내가 다 이 식구들 다 내쫓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안 할 테니 대신 돈 내. 이거 아닐까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휴양지를 짓잖아요. 예. 휴양지를 지어서 니네들이 운영해라. 아.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가 돈을 대는데 우리가 왜 돈을 댑니까? 미국이 돈 하나도 안 내는데 우리가 왜 재건에 매번 이렇게 돈을 대냐? 대신 네가 돈을 내면 가자지구 휴양지 네가 운영해서 네가 벌어 먹어라. 아, 가능하네요.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계속 그런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그걸 사용할 가능성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막 터진 이슈라서 아주 뭐랄까요 정치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 봤는데요. 종종 나와서 또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